안녕하세요. K실드 주니어 8기 개인정보 보호기술 C-2조 이진 장소영입니다. 저희는 가명정보 활용 경진대회 아이디어 부문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가명정보 활용 경진대회에 참여하게 된 동기와 가명정보의 정의 및 활용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 젊은 당뇨 어디서 운동하지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 형성 순으로 아이디어를 제안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가명정보 활용에 대해서 함께 알아본 후 최종 아이디어로 2가지를 선택하였습니다.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었기에 각자 맡은 주제를 구체화하였습니다. 각 아이디어는 동일하게 제안 배경, 제안 내용, 결합 데이터, 그리고 기대 효과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저희는 가명정보를 활용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고자 가명정보 활용 경진대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가명정보란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 혹은 대체하는 등 가명으로 처리하여 추가 정보 없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개인정보입니다. 가명정보는 익명정보보다는 유용한 정보를 포함하고 실명정보와는 달리 개인의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명 처리의 목적은 특정 개인에 대한 정보의 노출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 활용하기 위해서이며 가명정보 결합의 목적은 더욱더 가치 있는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이제 가명정보 활용 경진대회 아이디어를 제안하겠습니다. 젊은 당뇨, 어디서 운동하지입니다. 국내 당뇨병 발생률은 인구 1000명당 2006년 7.7명에서 2015년 6.3명으로 감소했습니다. 40대 이후 중장년층은 감소세를 그대로 유지했지만 2030의 젊은 층은 오히려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왜 젊은 당뇨가 늘었을까요? 이는 비만과 큰 관련이 있습니다. 젊은 층은 인슐린 저항성 증가로 인한 제2형 당뇨병을 앓는데 바로 인슐린 저항성 증가의 대표적인 원인이 비만입니다. 아래 그래프를 함께 보시면 젊은 당뇨 환자의 비만 동반율은 2006년 51.4%에서 2015년 72.4%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운동을 해야 할까요? 젊은 층 당뇨는 중장년층 당뇨보다 합병증 발생 속도가 더 빨라서 더 위험합니다. 그러나 운동요법의 효과가 커서 당뇨병 완화에 이를 가능성도 더 높습니다. 대한당뇨병학회 2021 당뇨병 진료지침에 의하면 유산소 운동은 일주일에 150분 이상, 중강도로 일주일에 적어도 3일 이상 하며 연속해서 2일 이상 쉬지 않을 것을 권장합니다. 고강도 인터벌 운동은 근거 수준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150분 이상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중강도란 보통 혹은 약간 힘든 정도의 강도입니다. 또한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은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희진님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2030은 사회적 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로 이 시기에 비만하여 당뇨병에 걸린다면 환자 본인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아주 큰 손해입니다. 따라서 2030 거주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서울의 유산소 운동 장소를 추천하여 운동을 장려하고자 합니다.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에는 수영과 걷기, 러닝, 자전거 타기 등이 있는데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전국 체육시설 현황 데이터를 통해서 수영 등을 할 수 있는 실내외 체육시설을 파악할 수도 있고 주 비글의 걷기 운동 코스, 러닝 운동 코스, 자전거 코스 정보 등을 통하면 추천 운동 장소와 운동 코스를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함께 제공되는 운동 코스의 총 길이와 평균 경사도를 통해서 운동 코스의 난이도를 스스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울 내 유산소 운동 장소 추천 앱 서비스를 제안합니다. 운동시간 측정 기능과 웨어러블 기기와의 연동을 통한 데이터 수신 기능을 추가하여 제공한다면 운동 장려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결합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연령별 인구 현황,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전국체육시설 현황 데이터, 주 비글이 제공하는 전국 걷기 운동 코스 정보, 전국 러닝 운동 코스 정보, 전국 자전거 코스 정보입니다. 드디어 마지막으로는 기대 효과입니다. 첫 번째, 운동장소 추천뿐만 아니라 운동 코스, 그리고 코스의 총 길이, 평균 경사도 데이터로 다양한 운동 코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운동을 통해서 성취감을 얻고 자연스럽게 건강을 관리하면서 비만 그리고 당뇨와 멀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앱 서비스를 통해서 운동 장소를 추천하고 운동 기록을 대신하여서 편의성이 강화됩니다. 세 번째, 앱 서비스에 웨어러블 기기와의 연동을 통한 데이터 수신 기능을 추가하여서 나만의 운동 통계를 제공한다면 운동을 습관화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이번엔 가명정보 활용 경진대회 두 번째 아이디어인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 형성에 대해서 제안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국내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0.81명으로 전년 대비 0.03명 하락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내놓고 있는 많은 정책들은 대부분 지원금 지급과 관련이 있습니다. 저출생 원인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바로 경제적 부담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매년 지원금을 높이는데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점점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실외학습 기회가 많아질수록 보육자가 느끼는 육아 부담이 완화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국가는 지원금 지급뿐만 아니라 부모와 아이가 모두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인프라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영님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 번째, 공공임대주택 계획입니다. 국가통계포털의 시도인구 동태건수 및 동태율이라는 데이터와 경기지역경제포털의 국토도시계획개발이라는 데이터를 결합하여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파악합니다. 해당 지역에는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 계획을 세웁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 실내외 놀이시설 활용입니다. 아이와 함께 놀 수 있는 실내외 놀이시설이라는 데이터와 국내 문화체육관광시설 인근 키즈카페 정보라는 데이터를 이용해 임대주택 계획 시 실외시설이 아쉬웠던 부분을 파악하여 이미 지어진 시설들로 보충합니다. 또한 이미 존재하는 시설들로도 부족한 그 외의 시설들은 차후 도시계획 시 반영합니다. 세 번째는 청소년 이용공간 활용입니다. 학교가 끝난 후에 아이는 부모가 퇴근하기 전까지 혼자 혹은 친구들과의 시간을 보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이용장소라는 데이터를 보면 아이들이 수업을 마친 후 시간을 보내는 장소와 방과 후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방과 후에 더 하고 싶은 활동 순위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와 청소년 이용공간 정보라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방과 후에 학교 주변에서 아이들끼리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을 알려주고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들은 더 추가하도록 합니다. 청소년 이용공간 정보라는 데이터를 보면 대부분 강의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강의실들을 발전시켜 아이들이 방과 후에 모여서 취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결합하고자 하는 데이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청소년 방과 후 이용장소, 그리고 청소년 이용공간, 또한 청소년 지원 위치 정보와 한국문화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아이랑 실내외 놀이시설, 그리고 국내 문화체육관광시설, 인근 키즈카페 정보입니다. 국가통계포털에서 제공하는 시도인구 동태건수 및 동태율이라는 데이터와 부동산 통계정보 시스템의 주택공급 정보 데이터, 그리고 경기지역 경제포털의 국토도시계획개발,
위와 같은 모든 데이터들을 결합하고자 합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는 기대효과입니다. 첫 번째, 지역별 인구차가 줄어듭니다. 부동산 통계정보 시스템의 주택 공급 정보를 보면 2023년에는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에 총 29곳의 공공임대주택이 입주 예정입니다. 이곳들을 중심으로 육아생활 편의시설 인프라를 형성한다면 그 지역의 출생률을 높일 수도 있고 동시에 타 지역과의 인구차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육아의 부담이 완화됩니다. 부모들은 멀리 가지 않고도 집 근처에서 아이들과 놀아줄 수 있습니다. 거리가 멀지 않다면 부담감이 줄어서 그 빈도는 더 증가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와 아이는 모두 만족할 수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시설들로 아이들이 지겨움을 느끼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키즈 카페 외에 공원, 놀이터 등이 발달한다면 부모의 경제적인 부담도 줄어듭니다. 세 번째, 이미 설치된 시설들을 활용하여 경제적입니다. 시설들이 이미 형성된 곳 주변에 임대주택을 계획한다면 주변 상권이 발달하고 시설의 활용도도 높아집니다. 다음으로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K-실드 주니어 8기 교육을 통해 많이 배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